요즘 투자 이야기 많이 하지. 주식, 부동산, 코인, ETF. 다들 뭔가 하나씩은 하고 있잖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얼마 벌었냐는 말은 넘쳐나는데 얼마 지켰냐는 말은 거의 안 나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법보다 안 잃는 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 첫 번째, 돈을 잃는 순간 복리는 무너진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복리야.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스스로 커지는 마법이지. 그런데 복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손실이야.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 잃으면 50만 원이 되지. 그럼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 수익이 필요할까? 50%가 아니라 100%야. 잃는 건 쉬워도 복구는 2배로 힘들어.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복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야. 두 번째,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 첫째, 조급함. 둘째, 확신 없는 투자. 셋째, 남의 기준으로 결정함.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절하고, 올라가면 뒤늦게 따라붙고, 유행하는 종목엔 이유 없이 몰려들지. 그건 투자가 아니라 심리의 반응이야. 투자는 정보의 게임 같지만 결국 감정의 게임이야.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기술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돈을 잃게 돼. 세 번째, 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확률을 본다. 반대로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확률로 생각해. 그들은 시장의 단기 방향을 맞추려 하지 않아. 대신 자신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지를 먼저 본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수익 구조가 단단한가? 지금 이 가격이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아. 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음도 전략이라는 걸 알아. 기회는 많지만 복구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번째, 부자들은 버틸 구조를 먼저 만든다. 부자들은 절대 올인하지 않아.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잃지 않을 시스템을 만든다. 그게 바로 현금 비중, 비상금 계좌, 분산된 포트폴리오, 자동이체로 꾸준히 쌓이는 투자 루틴이야. 이건 단순히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장치야. 이 구조가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거든. 결국 투자란 심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야. 다섯 번째,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선 이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자꾸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시장을 이기고 타이밍을 잡고 남보다 빨리 올라타야 한다고. 하지만 부자들은 알아. 이기려는 게임보다 지지 않는 게임이 오래 간다. 주식시장에서 매년 20%에서 30%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야. 하지만 매년 5%에서 10%씩 꾸준히 벌어들이는 사람은 10년 뒤에 대부분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어. 결국 부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의 결과야. 여섯 번째, 돈을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겸손함이야. 시장을 완벽히 예측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대비한다. 반면 돈을 잃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 이번엔 다르다. 이건 확실하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격차로 벌어진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정보보다 태도, 지식보다 습관, 확신보다 유연함이야. 일곱 번째, 돈을 잃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 하나, 모르는 건 하지 말기. 남이 좋다고 해도 내가 이해 못하면 투자하지 말기. 이해한 만큼만 투자하라는 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야. 둘, 비상금 확보. 위기가 와도 현금 흐름이 있으면 공포에 휘둘리지 않아. 시장이 무너져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줘. 셋, 분산은 생존의 기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부자들은 분산으로 잠을 산다. 넷, 루틴, 투자 시스템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투자하는 습관은 시장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다섯,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는 사람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산을 지켜야 해. 여덟 번째, 부의 여정은 지속 가능한 복리의 싸움이다. 한 번 큰 수익을 낸 사람보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내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왜냐면 부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게임이기 때문이야. 시장을 오래 버티는 사람이 복리의 효과를 모두 가져가.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더라도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사람은 다음 사이클에서 훨씬 부유해져 있어. 감정을 지키면 돈도 따라와. 아홉 번째,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긴다.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수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용히 버티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10년, 20년 뒤에 웃는 사람은 초기에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야.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구 대신 누적을 해. 그들의 자산 곡선은 급등하지 않지만 끊기지 않는다. 열 번째,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건 단지 돈의 원리가 아니라 인생에도 똑같이 통한다. 관계든 건강이든 신뢰든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야. 좋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게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지. 결국 부도 마찬가지야. 지키는 힘, 버티는 힘, 멈출 줄 아는 힘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결론, 돈 버는 법보다 돈 안 잃는 법이 먼저다.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복리를 지키는 시간의 무기를 보호하는 일이야. 돈을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을 지키는 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빠르게 벌어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전에 돈을 지키는 법부터 익혀라. 그게 진짜 부자의 시작이야. 그리고 그건 운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의 결과야.